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윈도우 7 관련해서 CPU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사실 윈도우 10, 윈도우 디펜더 때문에 CPU 점유율이 높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제가 이거 영상을 올렸었는데, 근데 그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윈도우 7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겸사겸사 윈도우 7의 디펜더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과 함께 점유율이 높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윈도우 7 쓰시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 전체적으로 좀 느리거나 CPU 점유율이 좀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CPU 점유율이 높은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ESC, 컨트롤과 시프트와 ESC를 동시에 띡 하니 누르시면 이렇게 작업관리자가 딱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작업관리자에 보시면 이 프로세스 두 번째 거를 쭉 누르시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실행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가 쭉 보이거든요. 그때 이 하단에 CPU 사용이 13%, 저는 지금 13%, 14%고 메모리가 25%잖아요. CPU 사용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게임을 실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인터넷 웹서핑을 좀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CPU 사용률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하단에 이 트레이를 보시면 딱히 실행하는 게 없잖아요. 실행하는 게 없을 때에는 보통 이게 CPU의 그 성능, CPU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20%가 만약에 넘는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지금 13%, 12%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분명히 내가 딱히 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0%, 25%, 심지어는 10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무언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윈도우 10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윈도우 디펜더의 예외 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윈도우 디펜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 백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끔씩은 지가 지 거를 계속 정리를 하다가 점유율이라 함은 계속 이게 쓴다는 거죠.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계속 무한 루핑이 걸리는 경우가 윈도우 10에는 특히 많았어요. 7은 사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디펜더를 쳐주세요. 한글로 치면 안 되더라고요. DEFENDER 치시면 첫 번째 윈도우스 디펜더라고 나오죠. 선택을 합니다.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보는 것 중에서 우측에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톱니 모양이요. 도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죠. 이때 옵션, 첫 번째 거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에 보시면 제외된 파일 및 폴더가 있어요. 제외된 파일 및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어떤 걸 추가할까요? 윈도우 디펜더 폴더를 통째로 추가를 할게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보시면, 이게 만약에 윈도우 7을 32비트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프로그램 파일즈 가로 열고 X86이라는 게 없을 거고요. 64비트를 사용하시면 프로그램 파일즈가 두 개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거 프로그램 파일즈 안에 보시면 윈도우즈 디펜더라고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 폴더 자체를 확인, 통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파일즈에 윈도우 디펜더 요거를 통으로 추가를 하시고, 지금 저는 6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프로그램 파일즈가 있고 프로그램 파일즈 가로 열고 X86이 있었잖아요. 둘 다 추가를 해줄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 그리고 C 드라이브,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즈 가로 열고 X86, 여기 안에 윈도우 디펜더 어딨냐요? X86 윈도우 디펜더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를 확인. 그러면 X86과 그냥 일반 윈도우 디펜더 두 개가 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일단 윈도우 디펜더랑 관련돼 있는 것 때문에 CPU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지금 방금 했었던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각종 팁을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른 분들은 윈도우 디펜더 기능을 자체를 끄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윈도우 디펜더 자체를 끄게 되면 당연히 점유율이 없죠. 왜냐면은 기능을 아예 안 쓰는 거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은 윈도우 디펜더를 꺼버리면 말 그대로 바이러스 백신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라서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컴퓨터 왔다 갔다 뭐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마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만약에 되는 경우라면 방어를 못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격을 했는데 제가 공격을 방어할 기능이 없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디펜더 기능 자체를 끄는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CPU 점유율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펜더 기능을 끄면 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틀린 대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디펜더 기능을 키는 거지만 CPU 점유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디펜더 자체 폴더만 예외 처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펜더를 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을 여전히 낮출 수 있으면서도요. 자, 첫 번째는 설명이 끝났어요. 두 번째는 윈도우 7은 특히 윈도우즈 업데이트 관련해서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기능을 수동으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게다가 윈도우 7은 이제 공식적인 업데이트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진행이 서비스가 안 되고 이제는 윈도우 10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데 업데이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제어판을 들어가시고요. 제어판 여기 안에서 보시면 시스템 및 보안, 첫 번째 거 있죠? 시스템 및 보안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요 녹색 표시가 있죠? 녹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여러분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히 기능이 조금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윈도우 업데이트의 가장 메인 목적,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큰 목적? 메인 목적이 큰 목적이죠. 가장 큰 목적은 그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웬만하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업데이트는 무조건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이 윈도우 7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윈도우 7을 바로 설치를 해서 바로 하는 거라서 지금 업데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하기 전에 점유율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업데이트 설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설치를 눌렀을 때 업데이트가 있을 때 CPU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막 기능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백그라운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다운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저기 구석에서 몰래 다운로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CPU 점유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CPU 점유율이 높다 싶을 때에는 윈도우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시고 업데이트환 요거죠. 업데이트 확인 좌측에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점유율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럼 해결이 된 거니까 그 다음 단계는 안 해도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점유율 때문에 버벅임을 여전히 느낀다. 그럴 때에는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와 R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란 창이 나오고요. 그때 services.msc 서비스 services.msc 누르시고 엔터. 제가 너무 이게 말을 강하게 하니까 마치 화난 것 같이 들리시기도 하겠네요. 화 안 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쭉 찾으셔도 되는데 그냥 W 누르시면 W로 바로 가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여기 있죠? 윈도우즈 업데이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보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작 유형이 기본적으로 자동 지연된 시작 혹은 그냥 완전 자동 요렇게 요 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사용하남으로 바꾸시고 적용 확인 누르셔도 되고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고 적용을 누르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일단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적용을 누르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서비스 상태가 시작됨이잖아요. 제가 아까 윈도우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저는 죽여버릴 거예요. 중지! 그러면 중지가 되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쭉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업데이트 아까 그걸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1초? 2초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네요. 별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서비스 상태 중지됨. 지금 중지됐어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는 더 이상 윈도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관련된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제휴판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시스템 및 보안이었죠? 윈도우 업데이트였죠? 요거였죠? 요거 누르고 쭉 보시면 컴퓨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죠. 지금 X로 나와요. 아예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확인을 딱 누르면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윈도우 업데이트, 현재 업데이트 어쩌고저쩌고 뭐 다시 시작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서비스에서 아까 services.msc 둘러갔잖아요. 그때 여기에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지됨, 사용 안함을 이렇게 해놓으면 얘 윈도우 업데이트가 지가 하고 싶어도 아예 실행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요게 나쁘게 말하면 윈도우 업데이트가 아무리 중요한 윈도우 업데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래도 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윈도우 업데이트 해줘야지,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면 다시 여기 똑같이 들어오셔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저는 아까 사용 안함으로 했잖아요. 자동, 지연된 시작이나 그냥 자동이나 크게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적용을 누르시면 그때 서비스 상태를 시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업데이트 확인 아까는 안 됐잖아요. 눌렀을 때 나갔다가 다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딱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보이죠.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뭐 동의하시고, 업데이트야 뭐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에 한두 번 정도 껐다 켜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서비스를 점유율의 문제라면 꺼놓으시고, 꺼놓다고 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은 켜가지고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요 서비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볼게요. 보시면 시작 유형이 상태죠. 죄송합니다. 상태. 두 번째 있는 상태가 시작됨이잖아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시작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시작됐다는 소리는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 기능은 나한테 필요 없는데 난 이거 꺼도 되겠다, 그런 경우에 끄면 끌수록 그만큼 컴퓨터가 빨라진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스플러. 나는 집에서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아요.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에는 프린트 스플러를 중지 이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 안함으로 바꿔 놓으시면 프린트 스플러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CPU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메모리 점유율이 낮아져요. 정말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VMware 툴, 저는 지금 VMware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안 쓰신다면 끄셔도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윈도우 업데이트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는 음악 안 들어, 컴퓨터에서 소리 안 나와도 돼, 그러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자동이 아니라 사용 안함으로 하시면 윈도우 오디오 관련해서 기능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점유율이 없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쭉 활용을 하시면 돼요.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성장이 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해보면서 뭐를 지우니까 어떤 게 프로그램이 안 되고 어떤 게 기능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요거는 요거랑 관련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이걸 괜히 기본적으로 시작되어 있는, 여기 기본으로 막 시작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괜히 멈췄다가 윈도우 기능들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 아니면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 오늘은 윈도우 점유율 관련된 거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점유율을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상도 어떤 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셔서 댓글로 문의를 하셔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